전국에 계신 경찰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 강의, 경찰 실무정학 기본 강의 대장정의 첫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기본 교재가 오한마 요약집인데요. 일단 교재를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오한마 요약서가 있는데 공제외 기본서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봐도 되느냐, 즉 공제외 교재를 안 봐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뭐냐면 오한마 요약서를 가지고 이 기본 강의가 진행됩니다. 왜 오한마 요약서로 하느냐? 경찰 공제외 기본서가 우리 실무종합, 승진시험 실무종합의 바이블입니다. 출제장에서는 오로지 경찰공제 실무종합 기본서만 가지고 출제를 하거든요. 출제위원님께서요. 그래서 공제외 기본서가 우리 승진시험의 바이블이자 필독서인데 왜 오한마 요약서로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공제외 기본서가 필독서입니다만 공제외 기본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앞쪽 요약이 거의 없습니다. 요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강의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요약한, 별도로 정리한 이 오한마 요약서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공제외 교재는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오한마 요약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오한마 요약서가 있고요. 오한마 요약서는 공제외 기본서를 철저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느냐? 제 생각에 95%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오한마 요약서가 작년에 출판한 한반도 비법 노트의 업그레이드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느냐? 작년 한반도 비법 노트의 이제 문제점이 공제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표현은 조금씩 이렇게 함께 넣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 수험생분들로서는 거슬리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시험은 공제 기본서에서만 나오는데 거기 없는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한 줄 한 줄 대조해서 싸그리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공제 기본서에 새로 개정된 내용들, 새로 들어온 내용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넣으면서 완벽하게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욕심은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제의 기본서를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제의 기본서가 있고 오한마 요약서가 있는데 또는 공제의 기본서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교재들을 보고 공제의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은 제가 오늘 매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공제의 기본서를 가지고 출제하는데 당연히 봐야 되죠. 그리고 공제의 기본서를 보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조금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안 보시고 더 좋은 교재를 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제의 기본서를 보시다가 거기서 출제를 하는데 공제의 기본서를 보시다가 뭐가 좀 핀트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내 뇌리에 이 기억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에서 출제될 건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좀 핀트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또 공제외에 이제 뭐 정오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으로 출제할 건데 정오표가 나온다. 내 기억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 책을 가지고 출제하지 않는 여타 교재들하고는 이 보는 사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제외 기본서의 완성도를 떠나서 공제 교재는 반드시 보고 나머지 교재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한마 요약서를 공제 기본서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제외 기본서는 반드시 보고 대신 다른 모든 교재는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예컨대 나는 요약 형식으로 잘 정리된 것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요약서를 추가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문제 형식을 좋아하는데 공제외 기본서의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제외 기본서를 뭐 응용한 다른 문제집들을 추가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공제외 기본서는 통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통으로 가져가시느냐? 뭐 통으로 가져가신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부터 시험 전날까지 시험 당일까지 계속 통으로 이렇게 봐야 되냐?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통으로 보고 중간중간 중요한 거 보고 또 통으로 보고 중요한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타 교재들은 예컨대 오한마 요약서를 보충교재로 활용하려고 하시면
우화목 유학서를 처음에는 이제 통으로 보셔야 되죠. 뭐 2번, 3번, 4번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만 3번, 4번 보시면서 이 안에 암기 문구가 있는 곳들 체크하시고요. 또 중요한 출제가 가능할 것 같은 중요한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줄을 쳐놓으셔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보충 교재들은 그 부분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제 기본서하고 보충 교재들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시험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특히 내년부터 이제 실무 1, 2, 3가 없어지고 경장 승진, 경사 승진에 대한 실무 종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들께서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경찰학까지 봐야 되느냐, 시중에 이제 채용 때 경찰학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뭐 경찰학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제 기본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제 기본서만 보시면 되죠. 대신 난이도는 최근 승진 시험의 난이도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년, 16년 승진 시험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 시절에 쉽게 출제하자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뭐 쉬웠고요. 그때 것을 비교하시면 전혀 안 되시고요. 그래서 15, 16, 17, 18, 19, 20 올해까지 이 네 해가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험에서도 이 채용 시험 과목의 핵심을 경찰학하고 형사법하고 이렇게 해서 형법, 형소법을 묶어서 그걸 100점으로 하고 또 경찰학도 100점으로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50점 이하로 이렇게 좀 조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는 인재 선발기에서 아마도 출제위원분들께 어떤 뭐 세부적인 지침은 주지 않습니다만 이 실무 종합이 좀 적절하게 어떤 난이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좀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15, 16 기준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올해 초, 작년 초 정도에서 최선을 다해보시는 정도, 그 정도로 마음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출발 경찰과 경찰학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경찰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찰 개념이 나오면서 대륙법계가 나오고 영미법계가 나오는데 대륙법계로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경찰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찰학으로서의 실무 종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을 얘기하려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있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있는데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학문으로서의 경찰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학문으로서 경찰을 바라보는 견해고요. 영미법계는 그냥 기술로서 이 경찰을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학문으로서 경찰을 바라보려면 틀을 짜야 됩니다. 왁구를 짜야 됩니다. 왁구를 짜는 것이 이 학자들은 어떻게 짜느냐? 개념을 만들고요. 분류를 하고 그 학문과 관련된 또는 그 학문의 대상과 관련된 역사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개념, 분류, 역사가 쭉쭉쭉 나오는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는데 학문으로서 경찰을 바라보는 대륙법계로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인데 경찰 개념이 뭐냐? 흔히 질통 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기반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경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경찰과 경찰학 파트에 그냥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속에는 우리 경찰과 경찰학의 중요한 이 개념들이 숨어 있거든요. 뭐냐? 자, 질서 유지 자체가 소극적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지예요. 뭐 돈 벌게 해주거나 뭐 잘 살게 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작용이고요. 적극적 작용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질서 유지라는 것이 뭐죠? 장래에 대한 것일까요? 과거에 대한 것일까요? 과거에 질서 없었던 것은 다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질서 유지라는 것은 지금 무질서를 유지하든지 장래에 유지하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의 작용은 또 제외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사나 사법작용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찰 개념에서 빠지게 됩니다. 학문으로서의 경찰을 얘기할 때는 틀을 제대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을 제대로 짜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로서 경찰을 바라보는 경찰이 뭐해 이렇게 기능들을 뽑아서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법작용, 수사작용은 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뒤쫓아가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개념에서 빠지게 된다. 아이러니합니다.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래서 특수한 어떤 부분 사회를 관할하는 의원경찰,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국회경찰, 법정경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작용입니다. 서비스적 작용, 비권력적 활동은 제외된다. 자, 여러분, 이 경찰 개념이 질통강제가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경찰 개념인 질통강제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경찰 개념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워줘야 됩니다. 이 흐름이 객관식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외워줘야 됩니다. 자, 고준경법이 모견의 소보, 고준경법이 모견의 소보 이렇게 외워주시면 그냥 사실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자, 고준경법이 모견의 소보인데요. 자, 고대경찰은 모든 국가 작용이에요. 그다음에 중세경찰이 나옵니다. 중세경찰도 모든 국가 작용이에요. 모든 행정, 모든 국가 작용, 모든 행정인데 다만 중세가 끝나가던 시절에 교회 행정을 제외했습니다. 그 교회 행정을 제외한 기록이 독일 제국경찰법에 나오고요. 경찰국가로 넘어갑니다. 내무행정입니다. 모교내 내무행정인데 외제군사를 제외시킨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그럼 뭔가를 제외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교회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외제군사를 제외합니다. 고준경법이 모견의 소극적 질서 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을 제외한 소극적 질서 행정이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이고요. 현대 2차 대전 이후로 넘어오면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보안경찰만 남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의 경찰이다. 여기서 보안경찰이라고 하면 다른 행정경찰과 다른 행정 영역과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경찰 영역을 이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서의 보안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안경찰이라는 개념은 두 개가 있습니다. 경찰서의 보안과에 보안경찰이 있고 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할 때 일반 행정영역과 상관이 없는 경찰들의 독자적인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이라고 한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경찰 개념을 할 때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개념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일까요? 맨 끝에 최근의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영미처럼 경찰을 기능으로 바라봤다면 오늘날의 경찰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영미는 오늘날의 경찰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경찰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학문으로서 이 틀을 왁구를 짜야 되겠어요. 그 왁구를 짜려고 하면 경찰, 오늘의 경찰 이것만 가지고 하면 이 학문을 짜기에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작용에 어떤 동질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경찰 개념을 짜다 보니까 예전의 개념을 가지고 예전 시절에 이 맞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경찰 개념을 학문적 의미의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이러니다. 이런 측면을 살짝 보고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이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다만 그것이 오늘날의 것들 예를 들어서 타 행정 기능의 경찰 개념 이런 것들하고 막 섞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미의 경찰이 오늘날의 경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성립된 것은 조금 전이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준경법이가 그대로 나오고요. 모, 교, 내, 소, 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주의하실 것이 있다.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시대별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 이걸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이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된다. 중세독재 516, 중세독재 516 이것을 외워주시라. 고준경법이 중에서 중세의 중세독재 516을 외워주시면 이 세기의 문제까지 싸그리 다 풀린다. 뭐냐? 중세는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세는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냐? 16세기라는 겁니다. 이 5는 그냥 허수예요. 그냥 16만 붙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돼서 5.16 군사 쿠데타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5는 허수입니다. 중세 경찰이 언제부터 개념이 시작됐냐? 이 말은 안 나와요. 다만 중세가 언제가 끝이냐? 16세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중세 독재 5.16이라고 해서 중세는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했다. 처음에는 그냥 중세도 모든 행정인데 모든 국가작용 모든 행정인데 중세의 끝인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했다. 이것을 외워주시면 뭐가 풀리느냐. 자, 중세의 끝이 16세기예요. 교정권은 17세기입니다. 법치권은 18세기예요. 자, 중세독재 5.16 속에 정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다 쭉쭉쭉 16세기, 17세기, 18세기 연결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중세 독재 5.16이라고 해서 이 16세기가 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했어요. 그러면 이 중세경찰 안에 여러분 이런 기억이, 이 책을 보시다 보면 이런 기억이 생깁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서 경찰 개념이 정립되고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자, 독일에서 16세기에 교행정을 제외했어요. 그러면 독일에 전수한 것이 바로 그 전세기입니다. 전수하려면 그 나라에서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독일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정립을 한 것이 14세기고 프랑스에서 전달한 것이 15세기고 그렇게 해서 전수받은 독일에서 16세기에 교행정을 제외한 그런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 중세독재 5.16만 외워주시면 16세기, 그 다음에 17, 18세기, 그 다음에 전수받은 것이 15세기, 그러면 그 전수한 그 나라에서 정립을 한 것이 14세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독재 5.16을 꼭 기억하셔서 이 경찰 개념의 흐름, 연대, 세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십사. 법치국가의 주요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죄 크지경으로 이걸 외워주십시오. 일죄 크지경. 자, 위에 2개, 밑에 2개는 법령이고요. 가운데는 판례입니다. 근데 왜 이걸 섞어놨느냐? 이 시대 순위 그래요. 시간의 순위, 그리고 이 시간의 순위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섞어놨습니다. 일죄 크지경 먼저 외워주시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을 확립한 것이다. 그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4가지 법령, 이 판례까지 포함한 이 5개 중에서 이 공제회 기본서 책을 보시면 맨 마지막 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이 안에 경찰의 직무 범위는 소급 목적이 한정된다는 경찰 개념 확립했다. 이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것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 곧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법령에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공제의 기본서에는 맨 마지막 일죄 크지경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확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이 일죄 크지경만으로 안 되고 이제 막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법령에 이 법에 내용이 뭔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운이 좋게도 그 내용 안에는 해당 법에만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일죄 크지경,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반란특법에는 절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처벌법전 또는 죄와 형벌법전 안에는 자유란 표현이 있고요. 지방자치법전에는 위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경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외워주십사. 그렇게 하면 거의 해결된다. 자, 이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 사실 앞으로도 계속 대륙법계로 얘기할 겁니다. 영미법계는 우리 대륙법계가 학문으로서 경찰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찰 실무종합은 곧 경찰학이기 때문에 학문을 얘기하려고 하면 좀 큰 바운더리 안에서 공통된 점을 뽑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미는 기술로서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일들 가지고 잘 해보자는 거예요. 하는 일들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학문이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하는 일을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영미법계에서 경찰 개념은 질서유지라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넘어서 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서비스 활동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비교를 하는데요. 대륙법계는 학문으로 경찰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경찰을 한다는 것은 학문으로 경찰을 한다는 곧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 원초적으로 따져 들어가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따져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의 성질, 개념의 성질, 원리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미법계는 그냥 경찰을 기술로 보는 겁니다. 기술, 기능, 그 기능을 잘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성질,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경찰 개념을 정립합니다.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성발, 영역기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대성발, 영역기 일단 외워주시고요. 대성발, 영역기를 외워주시면 대성발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뭐의 성질이에요? 경찰의 성질이에요. 경찰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의 성질을 풀었으면 경찰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경찰의 성질, 경찰이란 무엇인가? 영미법계는 그것과 다르게 기술로서의 경찰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술, 기능으로서의 경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기술로서 바라보고 기능으로서 바라보고 그 기능들을 뽑고 그 기능들을 각자 잘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 풀면 활동을 잘 하자는 겁니다.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가? 활동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이것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또 대륙법계는 학문적 원리를 찾아간다. 원리, 성질을 찾아가는 것이고 영미법계는 기술로서, 기능으로서 기능을 뽑아서 잘해보자 그냥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 원리를 따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이제 시민과 관계가 있고 영미법계에서 시민과 관계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아까 그 질통 강제지 않습니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질, 통, 강제예요. 자, 질, 통, 강제에서 질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생기면 그 요건이 되면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명령 강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에서 경찰의 행동은 경찰이 행동할 수 있는 요건은 이 질에 들어가 있지만 행동 자체는 명령 강제로 하는 겁니다. 명령 강제로 하기 때문에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대립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미에서는 권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서 기술로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은 어떤 수단이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수단도 동일하게 중시하면서 국민과의 관계는 대등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까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경찰 개념 형성의 영향은요, 그냥 뭐 간단하게 대륙법계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영미법계의 영향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라든가 사법경찰도 경찰 임무에 포함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았다. 즉 우리는 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았다.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이다.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구분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문으로 하려면
개념의 정의를 세우고 개념을 구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를 또 살펴봐요. 자, 이제 개념의 구분입니다. 여기는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독보엽, 목사행, 질질봉. 이거를 먼저 좀 외워주십시오. 독보엽, 목사행, 질질봉. 독보엽. 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삼권 분립으로 얘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삼권 분립하면 당연히 뭐 행정, 사법 당연히 뭐 삼권 분립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행정, 사법 당연히 맞출 수 있죠. 그런데 목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목사행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경찰과 봉쇄경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약간 우리 이제 귀에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이것을 구분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내용은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질봉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뭐 쉽게 그냥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질봉 하면서 질서 봉사가 나오면 권력적 비권력적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더 알아주셔야 될 것은 이게 아까 그 경찰 개념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찰이라는 개념을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일반 행정으로 넘겨주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보안경찰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남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반 행정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일반 행정기관에 넘겨줘요. 남은 경찰 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것이 바로 이제 보안경찰이에요. 그리고 일반 행정기능으로 넘겨버린 경찰이 이제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러면 이 합한 것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그 생각을 좀 하나 해주시고, 이제 딱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보안경찰의 교생풍 해경인데, 이 중에서 이 해경은 보안경찰이라고는 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왜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할 때는 보통경찰관청,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 해경은 해양경찰청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언밸런스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꼭 좀 해주십시오. 보안경찰이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정 기능하고 결합해서 경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경청에서 그 자체로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경찰이라고는 하는데, 다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때는 아니다. 보통 경찰관청인 이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언밸런스한 것이 있다. 그걸 좀 하나 알아주시고요. 하나 좀 더 보실 것은, 이것은 뭐 표현에 관한 것인데요.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울였을 때 예방경찰, 진압경찰이 있는데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것은 이제 미래 얘기지 않습니까? 유해를 주는, 당장 뭐 주고 있거나 이미 준 거죠. 그래서 예방경찰이 유해에 미칠 우려가 있는 장래의 것, 진압경찰이 유해를 주는, 이렇게 좀 연결된다.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 있는데요. 지금 자치경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난이도는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설사 출제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틀릴 일은 거의 없으신데, 다만 뭐 좀 살펴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논란의 이제 핵심, 저는 뭐 자치경찰 찬성자는 아닙니다. 반대자입니다. 왜냐? 경찰 잘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을 한다는 것이 좀 언밸런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권 문제보다 자치경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국민들한테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자치경찰이 지금 뭐 이 어떤 우리 사회에 큰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은데, 논란의 핵심은 이거죠. 지금처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의 그 말은, 지금 국가경찰이 하는 것처럼 구분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서로 협력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죠. 자, 타 경찰 기관과의 협조 조정이 곤란하다. 이것이 자치경찰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협력할 수 있겠느냐? 서로 다른 기관인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 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통계의 정확성이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적 조직 개혁에 유리하다는 것이 자치경찰의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전국적이라는 말을 빼면, 지역적이라는 말을 빼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인 말을 빼거나 지역적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전국적이라는 말을 지역적인 또는 지역적이란 말을 전국적이라는 말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국가 차원의 이 보십시오. 지역적 조직개혁에 유리한 것이 자치경찰입니다. 당연하죠. 해당 조직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국적 조직개혁은 국가경찰이 당연히 유리하고 그쪽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행정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적인 문제에서는 상대성이 있다. 이것도 뇌리에 살짝 생각을 좀 해두십시오. 만약에 자치경찰이 출제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헷갈리게 하려면 또 한없이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적인 개념이 좀, 상대적인 표현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형식 비교차 실제로 이것은 뭐 출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되는 뭐 매년 출제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학문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뭐 간단합니다. 우리 경찰청, 보통경찰관청인 우리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장돼 있는 그 일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경찰은 그냥 업무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 경찰청의 업무 분장.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느냐? 제도적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무상, 이 실무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상, 실무상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의미의 경찰은 지금까지 쭉 보셨던 것처럼 학문상, 이론상 개념이에요. 학자들이 창조를 해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양자 간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 의미에서 이런 질통, 강제, 갖춘 것을 경찰이라고 하고, 형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형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해요. 서로 완전 뭐 다른 영역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실질적이라는 말 표현하고 형식적인 말이라는 표현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마치 서로 막 대비가 되는 개념, 형식적, 실질적 대비가 되는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을 꼭 알아주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뭐 어디에 포함된다거나 뭐 어떤 것이 어느 것보다 작다라든가, 즉 양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지문은 다 틀린 것이다. 왜냐? 애시당초 서로 관계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표현은 다 틀린 것이다. 이것만 꼭 생각해 주시면 뭐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이 나옵니다. 먼저 경찰의 기본적 임무하면 우리 이제 경찰법 3조, 경지법 2조가 나옵니다. 경지법 2조, 경찰법 3조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자주 빈출하는 주제는 아니고요. 그러나 시험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설사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면 이 경지법 2조, 경찰법 3조 이것은 그냥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아는 정도에 달달달 외워야 되겠다. 여러분 생범경정 교외 기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가 그 밖에가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범경정 교외 기타. 피해자가 하나 들어가죠.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생범 모범생이라는 거죠. 생범 피경정, 피씨성을 가진 생범 피경정이 교외에서 기타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경찰관이라면 평생 내가 살아갈 그 영역, 그 임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경찰학, 또 경찰학도 그렇고요. 실무종합, 강론에 가면 7개 이 세부 파트가 있습니다. 세부 경찰 파트가 있는데, 세부 경찰 분야가 있는데, 뭐죠? 생안,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안 나온 분야가 있어요. 뭘까요? 자, 보안이 안 나왔습니다. 보안이 안 나왔어요.
보안이 없어요. 자,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여러분 이게 뭐 보안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대간첩 대테러 작전은 확실한 경비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안 영역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저쪽 강론의 경찰공조의 기본서 쪽 강론의 보안 파트를 가면 뭐 오한마 유학시에도 똑같이 실어놨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안 경찰의 활동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경지법 2조와 경찰법 3조에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7호, 3호에 그 다음에 7호에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근거로 할 때 보안경찰 활동의 근거는 경지법 2조, 경찰법 3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틀리고 뭐 그 말이 틀렸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안경찰이 우리 경찰의 한 분야인데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뭐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것을 갖다 붙이고 또 설사 이게 없더라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안경찰에서는 이거 그다음에 이거를 볼 때 보안경찰의 활동의 근거는 경직법, 경찰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파트 전체적인 경찰의 근거를 얘기할 때 그러면서 경직법, 경찰법을 얘기하면 보안은 여기에 규정이 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면 보안경찰은 경직법 2조, 경찰법 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 보안경찰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서술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명시적으로 보안경찰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을 일단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치안 정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정책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책 정보는 우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인 경찰청 직제에 규정되어 있고 이 경직법 2조, 경찰법 3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에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것을 유해 방지로 바꿔서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계시다. 그래서 유해 방지가 아니라 질서 유지다. 이것도 좀 하나 생각을 해주십시오.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나옵니다. 근데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아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 그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수사, 치안 서비스까지 이렇게 함께해서 나옵니다. 즉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얘기할 때는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넘어서서 우리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두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의미를 전제로 해서 논의가 진행된다. 그걸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중점적으로 얘기할까요? 당연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걸 세부적으로 이제 까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느낌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공공의 안녕은 곧 질서고 질서는 곧 공공의 안녕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자, 공공의 안녕이 유지되려면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요. 질서가 유지되면서 또 공공의 안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면밀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걸 꼭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비교를 할 때는 이걸 꼭 생각을 해 주십사. 공공의 안녕이 뭐죠? 공안입니다. 공안. 여러분 이 공안이란 말이 엄청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국 공안이 있어서 굉장히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치안이란 말이 있고요. 공안이란 말이 있어요. 치안은요. 이 지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안전이에요. 공안, 공공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 기술된 용어예요. 그래서 공안이란 말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국민 친화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안이 곧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공안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래서 공안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그 안에 있는 개념, 이 개념을 세부적으로 풀 때에는 공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회공고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헌 방지에서 사회공고의 안녕과 질서를 비교해보면 이것이 경찰의 궁극적 목적인데 그 안에서도 공공의 안녕이 가장 상위 개념이다. 이 표현, 그 생각을 해 주십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공의 안녕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요. 이 공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뭘 담아놨느냐? 법질서의 보호, 국가의 보호, 개인의 보호까지 다 공 안에 담아놨어요. 그러면 뭐 전부죠, 전부. 그렇죠? 다만 공안으로 담지 못하는 둘레 영역을 이 질서 유지라는 개념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안의 3요소인 법질서의 보호, 국민의 보호, 개인의 보호에서 법질서는 공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하고 사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하고 이게 좀 구분을 해놨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공법 규정을 위반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건 뭐 건축법을 위반하건 거의 공공의 영역인 이 공법을 위반하면 뭐 책임, 가벌성 상관없이 일단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말리고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은 좀 먼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말리고 제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 규범을 위반하면 보충성 원칙이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내부에서도 조현호 청장님 계실 때 또 그 뒤에도 이 행정법적 경찰 사고의 지평을 넓히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영역들이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뭐 휴대폰을 과실로 손괴했어요. 그럼 과실 손괴는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려고 그래. 이때 경찰이 많이 출동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뭐 민사관계 불간섭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보냅니까? 그냥 보내면 그것이 국가입니까? 아무리 민사 영역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해보지? 아니 뭐 법으로 재판으로 하라는데 주소를 알아야 재판으로 하죠. 그냥 오늘 처음 만났는데 실수로 내 걸 깨부쉈는데 여러분 국가는요 경찰은 여러분 이게 약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행정법적 시각에서 경찰법적 시각에서 이 얘기를 하면 국가는 할 만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그냥 그런 민사관계 원래 개입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 상황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도저히 아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체가 없을 때 국가는 이 그런 영역에서도 사법 규범 위반한 어떤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혹시 인적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는지 그 인적사항을 경찰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피해자인 그 사람하고 인적사항을 교환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개입을 경찰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그것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보호가 안 되는 그 순간에 경찰이 개입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보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보호는 뭐 쉽고요. 개인의 보호에서도 또 보충성 원칙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법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고 또 잠정적 보호에 국한한다. 이 말은 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을 했으면 법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 뭐 부탁을 해보고 뭐 신원을 파악해 보려고 해보고 그래서 내 근무일지에 뭐 적어 놨다가 그 피해자가 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정에서 우리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내주는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정적 보호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만 하는 것이지 그때 뭐 당신이 100만 원 물어줘라 자 당신이 97만 원 물어줄 의무가 있다 그렇게 딱 판가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잠정적 보호에 국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이 공공 질서는요 한 줄 한 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뭐 아주 그냥 빈출이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안녕에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법질서, 국가의 보호, 개인의 보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공질서는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싸고 있느냐? 모든 성문규범, 법규범은 다 공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만한 공동체 생활. 죄송합니다. 생자가 빠졌네.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개인화된 불문규범의 총체다. 불문규범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고요. 더더군다나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전면규범화. 규범화가 되면 공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규범화 추세는 공공질서의 적용 여지를 점차 축소시키겠죠. 이걸 뭐 확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불문규범이기 때문에 이 불문규범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용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공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경찰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기본권 침해 우려에 따라서 엄격한 합헌성,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 이것은 당연히 요청된다. 자유재량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